얼마 전에 발치를 하셨고요. 대략 5군데, 6군데 치과를 가보셨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서베이드 크라운을 무조건 해야 한다. 서베이드 크라운이란 틀니를 잡아주는 크라운입니다. 비용 부담으로 내원하셨고요. 그대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서베이드 크라운은 하지 않고 진행하고, 필요하면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대략 500에서 600 정도의 비용을 예상을 했고요. 대략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큰 어금니는 다 없고 작은 어금니는 일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틀니는 안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틀니를 제거할 때 조금 힘들게 빠져야 합니다. 부분 틀니에서 틀니를 안 움직이게 하는 것은 틀니를 잡아주는 치아입니다. 그런데 그냥 치아만 있다고 틀니를 안 움직이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아가 특정한 모양으로 생겨야 합니다. 만약 치아가 있음에도 저런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다면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서 저 모양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왼쪽처럼 치아가 생겨야 틀니를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약간 볼록하게 생겼죠. 가장 옆에서 봤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하이트 오브 컨투어, 제일 높은 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C 클래스 B 그 제일 튀어나온 부분 밑에 있어야 틀니가 빠지려고 할 때 저기가 걸리겠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저렇게 옆모습이 평평한 치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C 클래스 B 빠지려고 할 때 잡아줄 수가 없겠죠. 이 환자분의 경우 치경구 마모증이 아주 심하셨는데요. 치아의 옆구리가 푹 패이는 것을 치경구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부분을 떼었을 때 틀니를 잡아주는 치아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야 되겠죠. 만약에 떼었는데 하루밖에 안 간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몇 번 꼈다 뺐다 해서 떼어놓은 것이 빠지고 원하는 치아의 모양을 상실해 버리면 크라운을 해서 저 형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뉴욕치과에서는 일단 보험 재료로 저 부분을 떼워서 치경 마모증을요 1. 틀니가 움직이지 않는지 2. 틀니를 빼려고 할 때 잘 빠지지 않는지 3.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가는지 이게 되지 않으면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야 된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치아의 옆모습을 봤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위가 하이트 오브 컨투어죠. 치경구 마모증을 보험재료인 GI로 떼우고 난 후 치아의 옆모습입니다. 일단 옆모습은 틀니를 잡아줄 수 있는 형태가 되었고요. 보통 서베이드 크라운 하나에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개수가 대략 4개에서 7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저 사이에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뉴욕 치과에서 들인 비용은 대략 30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서베이드 크라운 비용이 들어가니까 대략 500에서 600 정도 비용이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몇몇 치과에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는데 2개를 묶어야 한다고, 그래야 오래 쓴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진실일까요? 치아를 묶는 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일단 브릿지 자체는 묶으면 확실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장점만 있냐 말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1.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2. 비용이 앞서 보았듯이 크라운 하나당 40에서 60 정도 듭니다. 보통 부분 틀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치아가 탈이 나서 틀니를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해서 치아를 오래 쓰게 만드는 것이 보통 부분 틀니를 오래 쓰는 해법이 됩니다. 서베이드 크라운을 항상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치료 방법도 아니며 반드시 브릿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치료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틀린 치료라기보다는 나한테 좀 더 맞냐 안 맞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만들어진 상악 틀니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야 치아가 뽑혔을 때 틀니를 새로 만들지 않고 수리해서 쓰기 용이하고요. 만들어진 하악 부분 틀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밑에 틀니 한번 빼보실까 예. 조금 힘들게 빠지지. 그 다음에 위에 틀니도 한번 빼보세요. 위에 틀니도 조금 힘들게 빠져야 됩니다. 틀니가 안 움직여야 되고 고리를 잡고 치아를 밀면서 그렇지. 너무 좋네.
안 움직이는 틀니가 모든 틀니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그런 틀니를 만든 다음에요. 1. 이 환자분의 경우 3일 정도 있다가 잇몸이 눌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그 많이 눌리는 부분을 조정을 하였고요. 2.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내원하셨는데요. 처음 조정 후 90%의 통증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거의 안 아프지만 조금의 조정을 원하셨고요. 한 번 더 조정하였습니다. 3. 이제 잇몸이 눌리는 것은 거의 없다 하셨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다는 소리겠죠. 근데 혀가 좀 물리고 아프다고 하셨고요. 1. 하나의 원인은 임플란트가 처음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물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안 물린다고 하시고요. 2. 빨간 화살표 부위의 길이를 조금 줄이면 혀가 불편한 것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조정하고는 혀가 훨씬 편하다고 하셨고요. 모든 틀니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안 움직이는 틀니를 만들고요. 그리고 몇 번의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몇 번의 조정을 거치지 않는 틀니는 없습니다. 틀니는 잇몸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잇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보통 최소 3회에서 길면 한두 달 정도까지 조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틀니를 만들고 불편하면 오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치과는 불편해서 오시면 많이 늦고요. 정기적으로 오셔야 치아의 수명이 늘어나고 부분 틀니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의 수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니 자체의 수명보다 치아의 수명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정기적으로 해야 치아의 수명이 늘어나고 부분 틀니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비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만원 초반 정도 나왔고요. 물론 치경구 마모증 치료한 것이 오래 가지 않으면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야 하고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비용이 안 들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